옛날 옛적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지금의 강릉이라 불리는 지역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 지역은 바다와 산이 서로 사랑하여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시절 바다는 아름답지만 쓸쓸한 존재였다. 끝없는 수평선을 넘어 펼쳐지는 맑고 푸른 바닷물 속에서는 풍요로운 생명들이 살고 있었지만 바다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언젠가 바다에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파도를 높이 쳐올리며 외쳤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는 없단 말인가. 그때 하늘 높은 곳에서 이름 모를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러자 멀지 않은 산들 중 한 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 산의 이름은 대관령이었다. 대관령은 오랫동안 강한 바람과 맑은 햇살을 품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바다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관령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의 바다여,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는다면 지금 나에게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오. 대관령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다에 닿자 바다는 기쁨에 찬 물결로 응답했다. 그날 이후로 바다와 대관령은 밤낮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다는 풍부한 생명과 끊임없는 모험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고 대관령은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바다에게 건네주었다. 바다와 대관령의 우정은 점차 깊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끈끈한 존재가 되었다. 바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대관령은 바다가 전하는 신비로운 아침 햇살에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의 검은 용이 살아난다는 소문이 대관령을 흔들었다. 검은 용은 땅 아래 깨어나 바다와 산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려 하고 있었다. 그 소식은 대관령의 불안한 파장을 일으켰고 바다는 그런 대관령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어느 달이 밝고 별이 찬란한 밤 바다는 대관령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의 이야기를 빛으로 만들어 저 별들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가 우리의 우정을 알고 만일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들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오. 대관령은 바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날 밤부터 바다와 산은 밤하늘에 빛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별자리가 되어 하늘을 수놓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별자리를 바다의 수호자, 산의 이야기꾼이라고 불렀다. 결국 검은 용은 대관령에 이르렀지만 용은 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를 보고 그들의 깊은 우정을 깨닫고 돌아갔다. 검은 용은 평화로운 마음을 찾고 더 이상 바다와 대관령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렇듯 강릉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바다와 산의 우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의 나이를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무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달빛 은행나무라 불렀는데 이는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행나무 주변이 달빛으로 황금빛으로 물든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을 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서로 몰래 나와 은행나무 주변에서 뛰놀곤 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인 영준은 특히 이 나무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영준의 할아버지는 마을 장로로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영준에게도 자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보름달이 영특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영준은 잠들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은행나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행나무 주변은 참으로 기이하였습니다. 나무 근처에 다가가자 갑자기 부드럽고 은은한 멜로디가 그의 귀를 간지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영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행나무는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듯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준에게 다가오라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영준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조심스레 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무 밑에는 작은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문은 고요하게 열리며 안쪽에는 환상적으로 빛나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과 함께 나무의 정령으로 보이는 존재가 영준을 반겼습니다. 그 정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 이곳은 당신의 꿈과 선의가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정령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영주는 그의 안내를 받아 다양한 환상적인 세상을 체험합니다. 영주는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을 알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곳에서 섬세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얼떨떨한 기분 속에서도 영주는 마음 한편의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꿈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작은 삭, 이는 평소 나무를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어온 영준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영준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의 징표란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 영천의 전설이 너를 인정한 것이지. 비밀은 우리끼리 간직하자꾸나. 세월이 흘러 영주는 그 일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 비밀을 가끔씩 건네져 내려오는 동화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영천의 은행나무는 더욱더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보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봄날 경주의 밤하늘에는 달빛이 유난히도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 있었다. 이곳은 신라의 수도로 경주에는 많은 신화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달의 여신과 신라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먼 옛날 신라의 왕국은 화려함과 평화로움으로 유명했다. 당시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들 경주라는 이름의 청년 왕자가 있었다. 경주 왕자는 용기 있고 총명하며 백성들을 사랑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경주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눈부시게 빛나는 달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달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빗속에서 신비로운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달의 여신, 하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경주는 그 매력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달의 여신은 경주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지상의 삶을 관찰해왔으며 경주 왕자의 용기와 우애를 늘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주의 선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하늘의 비밀 중 하나를 전해주고자 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늘과 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밤 경주 왕자와 달의 여신이 함께 황금빛 고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었다. 이 고리는 신라 왕국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해졌다. 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용기와 관대함을 이끌어내야 했다. 이는 경주가 달의 여신과의 약속을 밝히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 하늘을 지나 먼 별의 숲으로 떠났다. 숲은 마법의 힘이 서려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경주는 용감히 앞장서서 숲의 길을 이끌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달의 여신이 함께하며 경주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모험의 막바지에 이르러 경주는 악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들의 계략에 걸려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경주는 자신의 가슴 깊이 간직했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떠올렸다.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드디어 황금빛 고리에 닿을 수 있었다. 고리를 다시 경주로 가져간 날 밤 경주 왕자는 달의 여신과 작별해야 했다. 여신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말했다. 이제 너의 왕국은 고향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마음만이 그 빛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경주는 그녀의 말을 새기며 지혜로운 왕이 되어 그날부터 신라를 굳건히 다스렸다. 왕국은 그 후로 눈부신 번영을 누렸고 그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졌다. 정겨운 경주 지역의 밤하늘에서 달이 밝게 빛나는 날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달의 여신과 신라의 왕자가 함께한 전설의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남쪽의 바다에 둘러싸인 섬 완도에는 평온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고 특히 완도의 녹차 언덕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명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주모는 녹차 언덕 위에 새로 자란 나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황금빛 잎을 가지고 있으며 밤이 되면
잎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친구들과 함께 녹차 언덕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빛이 언덕을 비추는 시간에 그들은 황금빛 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정말로 큰 나무 한 그루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주변에는 작은 발광 벌레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나무 잎에서는 은은한 차 향기가 수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곳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준호와 친구들에게 나무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정수와 지혜를 품고 있단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이 나무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다면 답을 얻을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친구들은 나무에게 마음속 깊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해 묻자 나무는 바람으로 답을 전했습니다. 너의 여정은 내가 정한 길에 따라 결정되며 가족은 너의 사랑과 의지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첫 번째 친구 수지는 그녀의 꿈인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나무는 빛나는 잎의 그림자로 그녀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그녀가 기쁨에 넘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와 친구들은 노인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뒤에도 녹차 언덕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만은 이들이 나무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완도의 사람들은 나무와 함께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답니다. 이리하여 신비로운 녹차 언덕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와 완도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